2022년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입니다. 3월 9일이죠.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지난 5년 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공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요. 이재명 후보 성장과 공정 해서 성공포럼, 이준석 당대표 공정한 경쟁 저서 이름 다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정의론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신장기업은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TBS 대선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특집 대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이준석 현상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공정과 능력주의. 우리나라의 공정은 항상 능력주의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근데 또 그 얘기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위 이대남을 대표한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청하는 이준석 대표란 말이죠.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아닙니다. 뭐 이게 다 모르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먼저 정치 철학자로서 공정이 화두가 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문재인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대선 후보들까지 다 공정이 들어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에. 왜 이렇게 공정이 우리 사회 키워드가 된 겁니까? 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 많은 사회 구성원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의 공정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자원과 어떤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 그게 양극화 현상이 특히 자원 분배에서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공정이 더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뭐 1980년대 이후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역사상 우리 뭐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시대 중에 하나가 또 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도금 시대라고 해서 인류가 풍요롭지만 아주 불평등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제2 도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도금 시대. 겉만 화려한. 그렇죠. 겉만 화려한. 겉만 번쩍인다는 거죠. 옛날 말로 금맥기 먹였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바깥에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풍요로운데 정작 인류는 풍요로운데 사람들 사이 관계를 들여다보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시대. 이제 그런 시대가 또 이제 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원의 분배가 특히 양극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기회, 이제 분배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정이 더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더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불러냈다. 근데 이제 공정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평할 공, 바를 정이에요. 공평하고 바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공정이 뭐 기회, 절차, 결과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회도 공정해야 되고 절차도 공정해야 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정말 저는 그 잘 만든 거라고 보는데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공정은 기회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방점이 찍혔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제 공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이게 기회든 절차든 결과든 다 분리는 될 수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제한된 사회에서는 그 기회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특히 우리가 뭐 사회를 생산과 분배 체제라고 생각하면 서로 많이 만들어내자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근데 언제나 사회가 불화를 겪고 사회가 서로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무언가를 나누기 시작할 텐데. 분배 시작할 그렇죠. 때. 그게 내 몫이 얼마인가.
네. 그런데 특히 어떤 내 몫이 너무 그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시대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는 시대에 내가 그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 받을 수 있는 것인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기회가 공정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면 당연히 절차가 공정하게 세팅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예. 일단 그 절차가 공정하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절차가 공정했다고 해서 결과가 공정한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뭐 인과관계에 딱 있지는 않아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민주적인 사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설령 내가 능력이 좀 더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자원이나 권력을 덜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닌 사회거든요. 누구나 평등하죠. 누구나 예. 평등한 사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원들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네. 그러려면 결과 속에서도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인 공정성의 논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일단 기회가 공정하면 네. 이제 결과에서 나오는 차등을 이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인정해요. 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기회 속에서 내 능력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예, 그렇게 물러서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자기 책임의 윤리. 자기 책임. 예, 내 인생 네가 잘못한 거지. 네 인생 네가 책임져. 그렇죠. 예, 네. 이 네 인생 네가 책임진다는 이 자기 책임의 윤리가 겉으로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회가 개인의 실패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예. 뭐하러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정부를 왜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알고 보면 또 이게 각자 도생의 윤리거든요.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퍼져나간 윤리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윤리인데 이 윤리가 어디의 윤리냐? 지구적 시장의 윤리거든요. 지구적 시장,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윤리.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구적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꾸 지구적 시장을 만들려고 하면 국가가 자꾸 사람들을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자기 보호의 책임을 국가에 나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다 지기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국가의 보호는 낮아지고 시장의 통합성은 높아지겠죠. 시장의 통합성이 예. 높아지고 시장 경쟁은 개인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결과는 다 네 몫이야, 네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쵸. 각자 예. 거기에 맞춰 살아.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책임의 윤리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패했을 때 사회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는 그런 문화도 잘 없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20, 30대가 그런 문화 속에서 처음 큰 세대고 네. 처음 자라난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에 대해서 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자기 책임의 윤리 속에서 능력주의가 이제 늘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책임의 윤리는 곧바로 능력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자기 책임의 윤리와 능력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 이게 동전의 뭐, 앞뒷면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러면 그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분배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건 당연하고 분배받지 네. 못하는 건 당연해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양극화 시대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 능력주의를 만든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가 사실은 상위 5%를 위한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위 5%. 예, 상위 능력 5%. 있는 예, 상위 5%. 5%. 예.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이제 다니엘 마코비치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함정, 우리나라에는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예, 들어있는데요. 엘리트 세습. 근데 예. 그 책에서 마코비치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능력주의는 또 상위 1%를 위한 윤리다. 아, 5%도 아니라 1%를 위한 윤리다.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기본적으로 아주 소수들만 행복하고 네. 나머지들은 능력이라는 벽을 못 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책임의 윤리와 네. 능력주의가 내면화되면 나는 99%가 아니지만 난 충분히 99%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나는 99%를 내 책임이고 하니까 난 그냥 용인하고 살래.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들이. 예, 이건 내 책임이 그리고 하기도 못해요. 왜냐, 이건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는 능력이 있으면 늘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의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다 능력의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력감에 빠뜨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력감, 심리적 무력감, 심리적 무력감 같은 것들에 이생망이네. 예. 그러니까 이생은 많이 이생망. 그런 말들이 이제 난무하는 예.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런데도 연관이 좀 있는 거죠. 네. 능력주의 시대에는 뭐 능력의 벽을 못 넘는 사람들은 다 이생망이고 자원을 배분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은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항의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몇 가지에 로 그렇죠. 삶을 유지하고 사는 그렇죠. 거죠. 소확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생망이니 되는데, 소확행이나 하자. 다 이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예, 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준석 현상, 영선 30대 영선 당 대표 그리고 본인이 쓴 책도 공정한 경쟁. 예. 근데 이제 소위 이대남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이준석의 논리대로 그 능력주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능력주의잖아요. 그 능력주의 그래서 능력주의에 방해가 되는 할당제라든지 이런 건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은 사실은 그 1%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정서적으로 반감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마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마력이 있다 그래요. 아, 매력과 마력. 이 매력과 마력이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어쨌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개방감. 가능성. 예, 그 가능성. 그래, 로또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열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 희망을 늘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뭐냐면 네가 능력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능력주의는. 네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노력주의로 가는구나, 능력주의가.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능력은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마이클 영 같은 경우에는 IQ와 노력이 합쳐지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물려받은 선천적 재능인 IQ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능력주의를 들여다보면 능력주의가 노력주의로 다 바뀌어 있어요. 예.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리고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 서울 지하철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될 때 정규직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업무도 다르고 또는 이 사람도 업무를 잘한다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 마지막에 막 토론을 하다가 보면 맨 끝에 가서 남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노량진에서 3년 보낸 거를 그 3년의 노력을 누가 보상해 주냐.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한된 기회에서 그 제한된 기회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쏟아붓는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쏟아부은 노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는 장벽을 치게 되는 성을 거죠. 쌓는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거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내 성공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나의 노력으로 달성한 거지. 나의 노력으로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들여다보면 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세력 중에 누가 있냐면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그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 노력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통계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뭐 그런 할당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학교 입학조차도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그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자 우대 정책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그렇죠. 장벽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성공을 노력으로 정의하고 싶어하는데 그럼 이렇게 능력주의가 난무할 때 이런 노력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노력주의가 난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내 성공은 사회적으로 성공은 내 노력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요. 그렇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로 뭘 돌려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돌려주면 그 사람 그냥 마음 좋은 사람. 시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보살필 의무라든지 연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협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의대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국가에서
나 의대에서 내가 진짜 밤새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비싼 등록금 낼 때 국가에서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사회가 그것들을 요구할 때 되게 우연하게 뭔가 이제 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공정한 경쟁은 누가 뭐 어떤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선발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네네. 아이가 출생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부터 공정한 경쟁은 사실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능력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를 보면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화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부모와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달라지죠. 그렇게 설명하죠. 최근에 네. 또 최근에 또 하나는 공부방 계급론해서 공부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어디까지 성취하느냐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이게 공정이 말하자면 기득권의 특권을 지켜주는 담론이 되고 또 능력주의로 특히 또 노력주의로 변질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네. 이 이준석 현상으로 본 우리 능력주의 그리고 내일은 포퓰리즘까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내일 다시 우리 김만gun 교수님과 공정을 다시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